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CTS 뉴스는 지난주에 튀르키예 현지에 취재진을 파견해 생생한 재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일정을 마치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7일에 출국을 한 거죠. 네, 17일에 출국해서 24일 금요일 딱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네. 네, 일정 동안에 튀르키예 동남부에 위치한 하타이주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이게 무사히 돌아오셔서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날 갔다 오셨던 그 튀르키예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 영상 중간에 뭐 지진이 일어났었던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지진 당시가 생생한데요. 예. 그 튀르키예 현지 시각 20일 저녁 8시 하타이주에서 발생한 규모 6.4 지진이었습니다. 취재팀과 한국교회 봉사단 긴급 의료단이 셋째 날 일정을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숙소에 막 도착하고 여독을 풀던 찰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당시 저는 로비에 있어서 바로 건물을 빠져나왔고 곧 계단을 타고 대피하는 사람들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곧바로 지진이 멈췄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진앙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거리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강도 6.4 지진을 저도 생애 처음 느껴보다 보니 재난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취재 일정 내내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또 작은 흔들림에도 예민해진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비교적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저도 이런데 당시 대지진을 겪은 분들이 느끼는 심적 불안과 충격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난민 캠프를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난민들, 이재민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하타이와 가지안테프, 또 샨리우르파와 아다나 등 10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네. 네, 곳곳에 배치된 터키군이 치안을 유지하면서 이재민에게 텐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등 지자체에서 식사와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이 더 필요한 점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더 필요해 보였나요? 네,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이스켄데룬 도심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현재 2,500명 이상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용 화장실과 샤워장을 씁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씻을 곳은 협소합니다. 또 그마저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타이주 또 다른 곳에 있는 히드라파크 이재민 캠프에도 가봤는데요. 이곳에는 캠프 150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워 시설이나 위생용품이 부족해서 NGO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공중 위생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걱정이 되는 건 또 엎친 데 덮친 격 따뜻해지고 있는 현지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전염성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취재진과 난민 캠프에 동행한 의료팀은 피부 질환이나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이재민이 상당수 보였다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 데다 제대로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이재민이 노출되면서 몸 진드기 같은 전염성 질환 정황이 의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런 아주 조업자 같은 게 나가 있고요. 아이 손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비쳤고 또 그게 가족 전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전염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을 돕고 싶어하는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재민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좀 느끼셨나요? 네, 제가 앞서 언급한 키워드 2가지가 트라우마 그리고 위생 문제입니다. 현지 정부의 구호 가운데서도 일종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인데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99%가 무슬림이고 개신교인은 1%도 안 됩니다. 개신교 종교 행위도 법적으로는 우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선에 나서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전문적으로 펼친 튀르키예 한인사역자협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번 지진이 절대 일회성 구호로는 끝날 수 없는 대재난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이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제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커뮤니티,
신앙으로 하나 된 그런 걸로 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터키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향후 많은 기도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을 이번에 안고 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대위에 있는 목사님들과도 향후 터키를 위해서, 터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전염병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